오늘 제가 내년도에 땡땡 지역에 투자를 할 텐데 그 시기하고 어떤 곳을 내가 매수를 해야 할지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더욱더 실탄을 확실하게 모을 거고요. 네, 이미 뭐 실탄을 모으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모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서님께서 2년 뒤 30살에 1억 넘게 모을 것 같아서 금매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청약을 넣거나 또는 금매물을 잡거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요, 부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겁니다.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거나, 그건 선택사항이죠. 청약을 넣는 대로 해서 넣어보시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부동산 금매물 이렇게 나오는 걸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청약의 좋은 점 뭡니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5천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네.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그렇고요. 네. 5천만원에서 만약에 내가 3천만원만 있다. 그러면 3천은 내가 현금으로 내고 2천은 신용대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백수라서 뭐 직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직장부터 구하세요. 자격을 갖춘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 돈 요거밖에 없는데요, 투자 어떻게 해요? 대출 안 나온다는데요? 그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직장부터 구하세요. 월 현금이 얼마면 얼마 따박따박 나오는 원천직수를 뗄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누가 당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본인의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레버리지 그뿐이잖아요. 피에타님께서는 무조건 기다리자, 기회가 오고 있다. 이걸 정말 철저하게 배우셨군요. 네. 제가 과제를 부여를 하잖아요. 매주 과제를 내드리는데 그 과제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4평이 25평보다 상승률이 좋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 있잖아요. 네. 근데 상승률은 비슷하지만 34평이 압도적으로 상승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1급지, 2급지가 하락하는 속도, 또는 규제가 풀렸는데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과제를 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정말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네, 과제를 또 항상 우리 5명 정도 되시잖아요. 과제를 잘 수행하시는 분들 그 상위 5등 안에 항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내사랑주님 반갑습니다. 유유자정님 반갑고요. 네, 미니님 반갑습니다. 드림님 반갑고요. 네, 민서님께서 덕천 하나포레나 평지라 좋은 것 같아요. 덕천은 화명 신도시 그쪽이잖아요. 네, 그쪽이고, 아무튼 제 생각은요, 그런 부산의 그 약간 세로 형태, 직사각형 형태, 기단한 형태보다는 앞으로는 에코델타시티 청약을 노려서 그쪽에 당첨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경님께서는 분양권 하나, 주택 하나, 취득세 풀릴 때까지 열공히, 네,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네. 자, 뉴델리캠님께서 1주택 가지고 계신 거 실거주 중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곤봉투님 반갑습니다. 지상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도 방송 감사드려요. 오늘 신랑이랑 먼떨만떨 어떻게 들어갈까 상의했네요.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부부가 재테크라는 한 가지 목표로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인생을 같이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 가족의 그런 우애라 할까요? 친화, 그걸 다지는 데는 재테크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주식을 하다가는 망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하다가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싸게 매수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잃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네, 이용님 반갑습니다. 네, 오호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에 방송하는 거 반가우시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서문자님 반갑습니다. 호박님 반갑고요. 네, 김상성님 반갑습니다. 네, 자, 뉴델리캠님께서 3년 전 준생님 영상 봤는데 지금보다 풋풋하시더군요. 당연하죠. 네,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이면 2019년도인데, 네, 2019년도인데 그때는 정말 피부도 더 좋았고요. 네, 더 동안이었죠. 네, 지금보다. 3년이라는 시간은
사회생활을 3년 더 하기 때문에 더 찌들게 만드는 겁니다. 유델리킴님 혹시 3년 전에 제 영상을 3년 전 저 영상을 뭐라고 말씀드리죠? 저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시각을 혹시 가지신 거 아닌지 한번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한우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몇 년 후 집 근처 분양권 사고 싶은데 전매 제한이라 그냥 전세 2번 살기로 했답니다. 와이프가 새 집을 원하세요. 언제쯤 분양권 전매 제한 또 하락세가 커지면 없어질까요? 일단 분양권의 그 미분양, 미계약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약 후에 그리고 청약 후에 등기까지 전매 제한인 겁니다. 청약 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한 지역에는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왜? 광역시에서 그 분양권을 당첨되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다. 물론 2순위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네. 그러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청약을 내놓으면요, 분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 미계약이 발생하는. 누가 선뜻 아파트를 분양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광역시 이상의 분양권도 전매 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취득세 중과가 풀려야지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릴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고 분양권만 전매 제한이 풀렸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취득을 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 때 본인이 명의 계약 당시에 그때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게 돼요.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분양권이면은 8.4% 내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서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먼저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풀린다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광역시 이상 풀릴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젤리님 반갑습니다. 우측 깜빡이님 반갑습니다. 네, 우측 깜빡이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부동산 카페에 글을 한 번씩 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글 하나 썼는데 악플들이 엄청 달렸습니다. 그 악플들 중에서 대부분은요, 지금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네가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한 번씩 쭉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시장에서 집을 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시대가 왔구나. 거부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다? 결국은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투매는 생기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부정하는 단계, 즉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전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안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정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정부에서 방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정부에서 매수를 독려하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려와 당근을 제시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건데, 우리는 안정화되는 것만 바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곳에 목표를 세우고 진입을 해야 되는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말이 있듯이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곳과 더 수요가 풍부한 곳에 내가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 5대 광역시 플러스 2개 도시가 있어요. 5대 광역시가 뭐가 있습니까? 저기 위에서부터요, 대전, 광주가 있고요, 대구, 울산, 부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해서 청주와 창원과 세종시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 3개죠. 플러스 3개. 플러스 3개. 아무튼 간에 그렇게 5대 광역시 플러스 3개 도시를 유심히 보셔야 하고, 내년도는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을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떨어지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많이 떨어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개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뉴델리캠님께서 제가 본 3년 전 영상은 사직동 아파트 두 곳 1억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한 비교 영상이었고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준생님께 안 좋은 감정이라뇨. 혹시나 제가 오늘 카페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혹시 들어오셔서 그런 분이 아닌가 혹시 의혹의 눈초리를 제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하니 너무 좋네요. 네, 3년 전에 그 제가 사직동에 그 비교 영상이 뭐였죠? 그게 약간 어그로성에 있는 그 영상인데 한번 제가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직 쌍용이었나? 사직동? 사직 삼성 그린코어하고 사직 롯데캐슬 이 두 개를 비교했죠. 자, 이게 2019년 7월 달에 영상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 영상까지 봐주셔가지고. 네. 네, 용비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떨만떨인가요? 네. 자, 한우님께서 악플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우님께서 악플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자, 네, 윤준호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피에타님께서 과제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골드 멤버십 많이 가입하셔서 같이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진정한 구전으로 이어진 홍보 아니겠습니까? 제 강연 아니에요. 강연 아닙니다. 자, 먼떨만떨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네, 대구라는 지역이에요. 대구. 네. 대구라는 지역의 하락폭은 상당히 컸고요. 네. 지금 또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저는 오늘 대구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울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네. 부동산 부정한 단계. 자, 이게 아까 제가 요거 여기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곳이 이거예요. 네. 지금 전형적인 거품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 상승 최고점에서 새로운 논리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논리의 탄생.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억 넘는 아파트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현금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단정을 시키더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더욱더 희소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몰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엉뚱한 논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정한 현상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뭡니까? 떨어지면은 증여다, 떨어지면 킹족 간의 거래다, 이런 식으로, 또는 그게 저층이다, 뒷동이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포장하는 듯이, 보호하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팔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잠깐 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뛰거나 말거나 떨어졌습니다. 네. 공포의 시기에 사로잡히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 지금 공포와 포기 상태, 여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먼떨만떨이한 지역은요, 바로 포기 상태고 이미. 그리고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또 정점이기 때문에 더 빠질 거예요. 네, 더 빠질 겁니다. 네. 한우님께서 준생이 진가를 모르는 그런 악플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 아무튼 오늘 갑자기 목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방송을 일주일 내내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을 2번 했잖아요. 공개 방송하고 멤버십 방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살짝 잠겼습니다. 오늘 방송 제가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이님께서 카페 이름이 뭔가요? 처음 댓글 달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까요? 네. 카페 이름이 네, 울산 부동산 재테크 카페고요. 여기 제가 한 번씩 글을 씁니다. 여기랑 실전, 부산 같은 경우는 실전 카페,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는 대구 부동산 투자 기부 클럽이고요. 네. 울산 부동산 재테크 카페에 제가 글을 썼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하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 자, 링크 한번 드릴게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시고, 네.
가입을 하셔야 볼 수 있나? 잘 모르겠네요. 네, 부산에는 제 실전 카페에 주로 글 써요. 실전 카페에도 한번 글 쓴 것도 보시고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대구라는 지역에 한번 가볼게요. 특히 대구에, 외곽 지역 가볼까요? 외곽 지역? 현풍 가볼까요?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대구 거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변동을 보면요. 작년 10월달, 9월달부터 봤을 때, 네, 현재까지 가격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18% 이렇게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는요. 테크노폴리스 제일풍경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얼마죠? 최고점이 4억 4천. 나와있네요. 4억 4천. 4억 4천을 찍고 지금 30% 정도가 3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30%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자,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어때요?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 네. 1억 2천의 차이. 여러분 쌉니까? 안 싸요. 네. 대구 외곽이 1억 2천이다. 갭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다른 쪽에 더 좋은 투자처가 대구 시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대구 시내 곳곳에 여기 현풍보다 입지가 좋은 곳이 예를 들어서 필터를 해서 만약에 갭을 볼까요? 갭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갭이 1억이다. 갭이 1억이고 네, 1억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다. 500세대 이상 나오잖아요. 투자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서 뭐 여기 상당히 교육 수요가 높은 달서구 쪽에 장민필 선생님 대구 살아요? 네. 간로더님, 네, 윤준호님 다 대구 사시는군요. 네. 보시면은 월성 프로젝트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아이고야 여러분. 자, 2020년도 1월 이때 코로나가 터졌던 그 시기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빠졌죠. 네. 자, 40평이 직거래긴 하지만은 4억 2천까지 떨어집니다. 네. 직거래를 해서 살짝 뭐 신빙성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뭐 제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 월배. 지금 갭이 이렇게 붙었어요. 매매가 전세가. 갭 8,500인 거예요. 자, 월성동에 이렇게 많고요. 월성동에 이렇게 많고. 그리고 입주 연차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한 15년까지 봤을 때도 이 볼리 쪽에 성당동 더샵, 볼리 롯데캐슬, 성당동 두산이브, 성당동 더샵 같은 경우 2008년 2월에 지어졌죠? 이런 거 보시면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팬데믹 이전으로요. 자, 상승한 거 보세요. 2008년, 2009년 이때 대구의 대형 평수가 엄청나게 공급되었죠. 이때 1억 6천이었습니다. 1억 6천이 네, 4년 8개월 만에 2배가 가죠. 2배가 갑니다. 계속 올랐던 거죠. 계속 올랐던 거예요. 중간에 뭐 전세가가 빠진 적도 있었지만 계속 오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1억 4,200 하신 분들은 네, 자, 이렇게 오더라도 뭐 큰 상관이 있습니까? 큰 상관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부동산은 팔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부동산은요, 적당할 때 익절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15년 12월, 이때, 익절하거나, 코로나 시기, 이때 익절하거나 해서 다른 지역에 들어갔으면 더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익절을 해야지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죠. 부동산을 그냥 갖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현금이 안 들어왔는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가자님께서 준선님 헤어 투블럭 1mm 컷인가요? 잘 어울리시네. 아니요, 저는 3mm입니다. 네. 1mm 하면 여기가 하얘져요. 네. 하얘지면은 이거 뭐 회사에 가면 반항한다고 네, 빠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3mm로 깎습니다. 네. 장민필 인생님께서 집 안 팔려요.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네, 계속 빠지는 중. 그래요.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대구 보세요. 내년도 입주 물량이 37,000세대예요. 37,000세대. 공포의 시기. 어마어마한 공포.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시기. 우리는 그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우님께서는 저를 알기 전에는 부동산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를 알고 나서는 부동산은 적당하게 익절하고 다른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잘 아셨죠? 네. 그것만이라도 아신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일보입니다. 네. 진일보예요. 왜?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5억까지 오른 것을 내가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6억, 7억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6억, 7억에 반드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팔 수 있을 수도 있고 팔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확률에 내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 확률을 내가 줄이자는 거예요. 리스크를. 그래야지 내가 익절하고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좋아요 힘 좀 내주세요. 좋아요가 56개입니다. 좋아요 100개 넘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박복규님 반갑습니다. 네. 대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볼까요? 저 대구에서 잘 알아요. 네. 제가 또 본 적이, 대구시 내당동입니다. 내당동. 대구시 서구 내당동. 네. 거기가 제 본적이고요. 대구에 자주 가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곳이 평리. 예를 들어서, 지금 서대구역 서대구역이 근처에 있는 평리, 이게 뭐죠? 영무인가요? 평리 영무의 다음. 서대구역 KTX 이건가요? 서대구 KTX인가? 이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33평. 자, 지금 2층이 마피죠. 이게 38,000이. 이거 보세요. 마피 4,500이죠. 마피 4,500. 예. 분양받은 사람은 손해예요. 분양받은 사람 손해입니다. 네. 자, 아이가 2층. 마피 어마어마하네요. 네. 다른 매물 있나요? 마피 2,000 서양 마피 5,500 네 24층 이렇습니다. 이래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무회담도. 왜냐하면 이런 게 바로 지표거든요.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과연 전세가가 얼마에 형성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피가 떠서 마피 5,000이 떠서 3억 8천이 되었는데 전세를 보시면요, 네, 2억 3천에서 2억 5천, 2억 4천, 2억 5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4천 들어갑니다. 1억 4천. 네, 1억 4천이 들어가면요, 투자할 때가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안 사요. 안 사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뭐 KTX역하고 근처라서 뭐 오르지 않을까요? 여기 뭐 성서공단하고도 가깝고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가 가깝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비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원동 해가지고 네. 가깝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싸면 사면 돼요. 싸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싸지 않다. 하지만 내가 돈이 만약에 없고 이게 딱 맥시멈인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매수를 하셔야겠죠. 실거주로. 네. 근데 뭐 부모님한테 빌리던 은행에서 좀 더 빌리던 간에 플러스 1억을 더하면요, 더 좋은 곳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용님께서 냄새로 죽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셨고요. 네. 뉴델리캠님께서 준세님 1주택 실거주 여쭤본 이유가 자기 집을 보유 거주하면서 투자와 월세 살면서 투자 무엇이 더 맞는 건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저는요, 애를 키우잖아요. 아기를. 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고 있고 초등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이 참 중요한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학을 갔거든요. 전학. 그때 물론 4학년 신학기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가 전학을 온 건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항상 반에서 반장 아니면 부반장을 했었는데 4학년 때 신학기에 전학을 가니까 애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영위원인가요 그때? 그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저번 학교에서는 참 나를 잘 알아주고 내가 인기도 많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반장, 부반장 뭐 그런 것들 항상 내가 도맡아서 했었는데 4학년 때 돼서 내가 스스로 손들어서 내가 운영위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 발을 정자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는 거의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동안 정말 친구들하고 열심히 잘 지냈었고,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운영위원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남아요. 전학을 가면서 그 공포. 그래서 저는 1주택은 솔직히 실거주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그게 실거주하는 게 나아도 저는 이미 정착을 할 곳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갈 곳에 정착을 한 거고요. 정착을 한 거고. 근데 하위급지는 이게 꼭 맞지는 않더라. 상황은 개개인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뭐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해도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레발랑도르님께서 다른 부동산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파트는 매매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래량도 있고 토지랑은 전혀 다르다는 걸 준생이 영상 보고 많이 깨우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